예산을 보니까 벌써 8,170억이나 돼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굉장히 빵빵하다. 가장 이게 좀 눈에 띄었던 게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 배달, 택배비 지원이 돼 있어요. 배달앱에 대한 지금 수수료 이런 뉴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려 2,037억, 총 지원 규모는 68만 명 정도. 대부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조리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작게는 30만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금 무려 11,000개사 정도를 선정하거든요. 이런 얘기 좀 아까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네, 안녕하세요. 김찬수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김찬수 세무사님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 이제 새롭게 됐는데 매년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꽤 많잖아요. 저도 되게 궁금한 거기 때문에 요거 조금 지원금에서 우리 김조겸 세무사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25년도에 어떤 새롭게 들어온 게 있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설명드릴 텐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벌써 8,170억이나 돼요. 작년도에 7,900억 정도였다라고 하거든요. 네, 500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굉장히 빵빵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이 어떤 기준에 부합할 때 소상공인인지 그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업종별로 소기업 기준에 해당이 돼요. 업종별 소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소기업 판단 기준에 들어가고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컨설팅, 광고 대행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소기업으로 판단하죠. 그리고 이런 소기업에 따른 매출 기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직원 수에 따라서도 소상공인 기준을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업종은 5인 미만일 때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이 되고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 이런 업종은 10인이 넘지 않아야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업종마다 좀 세세하게 그래도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여지는 있는 거죠. 물론이죠. 네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판단은 저희 엑스퍼트 각각 업종별 세무사님께 물어보시면 가장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도 동일한 지원 사업도 있고 뭐 새롭게 편성된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지원 사업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볼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공유해 드릴 건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먼저 살펴보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도 있고 또 소상공인 성장 지원, 그리고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상권, 디지털 역량 강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크게는 이렇게 6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먼저 올해 신설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이 너무 많긴 한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쪽에서 가장 멋있어 보이는 이름이긴 한데 로컬 크리에이터형 육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크리에이터 전문 세무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눈여겨보게 됐던 지원 사업인데 로컬 크리에이터 이름 그대로 지역에 대한 것들을 좀 홍보해주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지역의 자연 환경, 문화적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여행 유튜버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기반의 먹방 유튜버 분들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브이로그 형식의 여러 컨텐츠를 만드시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230개사 정도를 선정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1인 크리에이터로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단체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5천만 원 정도에서 1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컨텐츠 제작비라고 해서 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나 아니면 편집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저희가 크리에이터로서는 한 번쯤 꼭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것도 올해 한 3천만 원 정도 1개사당 평균 그렇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눈여겨
보였던 게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중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키오스크 이런 것도 보이고 하는데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은 지금 한 3년 정도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인데 주로 음식점이나 이런 업종뿐만이 아니고 여러 업종에서 필요한 그런 디지털 기기 또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전환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조리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특히나 조금 제가 눈여겨봤던 것들은 이제 SAS, 사스형이라고 해가지고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매출 현황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앱이나 서비스 이용료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경영 분석 또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상 부가세나 매출 현황, 매입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세모 리포트라고 하는 저희 이제 개발사와 저희가 협업 관계에 있는데 그 서비스도 이 스마트 상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공급 기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네. 만약 선정이 되면. 네. 네. 작게는 3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그리고 무려 11,000개사 정도를 선정을 하거든요. 꼭 선정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이게 좀 눈에 띄었던 게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 배달, 택배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한시적으로 뭐 한다 뭐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말로 들으면 배달비랑 택배비 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배달이나 택배 규모가 급증하면서 배달앱에 대한 지금 뭐 수수료 이런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려 2,037억 거의 지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만큼 한 사업자가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대신에 총 지원 규모는 68만 명 정도. 그러니까는 이제 배달 앱을 하고 계시는 외식업 대표님들 대부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세 업종을 먼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간이부터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면 배민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수수료를 또 올리진 않을까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이에요. 간단한. 왜냐면 이렇게 지원금 나오면 고스란히 지원금만큼 또 올리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로.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계속 있어 왔지만 이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장님들 많이 말씀 나누다 보면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다가 퇴사할 때 실업급여 같은 것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뭘 가입해야 되죠? 고용보험. 네. 직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퇴사 이후를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중에 사업자를 폐업했거나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실업급여 형태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데요. 이 보험료도 이제 금액을 정해서 저희가 납부하게 되는데 그 납부할 보험료의 50%에서 80% 정도를 또 5년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고 기존의 규모도 그래도 총 한 4만 명 정도 대표님들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도 꽤 큰 편이다. 계속 있었던 사업이긴 하지만 대표님들이 또 언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폐업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입을 해놓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그 재기하시려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대부분 요새 이제 경기가 어렵다, 최악의 경기 상황이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폐업을 고민하시고 계신 대표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폐업을 했을 때 우리가 안 그래도 자금이 어려운데 뭐 철거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새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제 사업인데 한 8만 건 정도 지원을 해주고 예산 규모도 2,450억이나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재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점포 철거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점포 철거나 원상 복구 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아니면 폐업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 정리 컨설팅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취업 교육
전직 장려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사업들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폐업을 했을 때 꼭 이런 요건을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김찬수 세무사님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 통합 공고고 개별 공고가 나올 때 각각의 요건과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도 중에 주로 상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다가 잘 준비해서 많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에스포트 채널 구독해주시고 월간 에스포트도 확인해주시면 이런 지원 사업과 여러 좋은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지원금. 이런 얘기는 좀 그런가? 아까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